자, 오늘은 우리가 심장을 한번 하자고. 우선 이제 심장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수술도 많이 하고 심장 관련 약들도 먹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 약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든. 자, 고혈압 약을 먹는데 왜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혈압 낮추는 것만 생각해요. 심장이 고혈압 약을 먹고 비대로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자, 고혈압 약을 한 20년 먹었어. 그러면 심장 비대가 거의 대부분 다 걸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신한 데는 이제 그 젊은 이제 여성들을 보면 자궁 비대가 많아요. 자궁 비대가 왜 생긴 거죠? 자궁 비대라는 것은 자궁에 두꺼워져요. 자궁이 두꺼워져 가지고 나중에 가면 자궁이 협착까지 이르러요. 그게 물이 차면. 그럼 자궁이 두꺼워지는데, 자, 이 지구상에 모든 의료가 있지만 자궁 비대를 해결할 수 있는 의학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럼 뭐 가지고 하지? 엄격하면 산부인 가서 끌어내는 거예요. 자궁 협착이 되면. 끌어내. 그래도 임신이 돼요. 왜? 공간이 생기면. 그럼 늘어나면서 사이 얇아지기 때문에. 자, 우리 에너지학은 자궁 비대를 어떻게 해결하죠? 그냥 물 빼면 자궁 비대가 없어져요. 이거 물 뺀다는 게 이제 그 일반인들을 비롯해 의료인들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우리 동맥경화가 뭐예요? 동맥이 굳어져? 동맥은 절대 안 굳습니다. 동맥은 이제 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맥벽이라 여기. 벽에 보면 혈관이 짜라락 들어있어요. 핏줄 안에 이제 들어있고. 자, 핏줄은 동맥은 뭘 가지고 만들어졌죠? 근육이에요, 근육.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근육이 힘이 없으면 어떡하죠? 근육이 힘이 없으면 물이 차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이유는 동맥에 힘이 없으면 물이 차. 그럼 동맥경화가 하면 이게 이만큼 겉이 늘어나요. 속에는 이만큼 줄어들어요. 요게 동맥경화란 말이에요. 요게. 그럼 뭐지? 자, 피는 적게 나가고, 이게 그 동맥의 혈관 자체가 벽이 두꺼워져서 둔해지는 거라. 이게 동맥경화예요. 동맥경화를 이 지구상에 어떤 의료가 고칠 수 있나요? 아무도 못 고칩니다. 오직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는 제가 개발한 에너지학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에너지학은 동맥경화를 어떻게 고쳐? 혈관에 물 빼면 돼요. 물 빼면 그냥 얇아집니다. 혈관은 절대 이게 뻣뻣하게 굳지 않아요. 다만 이제 물이 차니까 둔탁해지는 거지. 물이 차면 심장에서 피를 탁 품으면 혈관이 확 커져야 되는데, 이게 커지는 게 한계가 조금밖에 안 커져요. 왜? 두꺼우니까. 그리고 또 피가 이제 안 나고 살 때 쑥 들어가야 되는데 더 가지를 못해. 왜지?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제 둔해지는 거예요. 이거 바로 동맥경화거든. 자, 동맥경화가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동맥경화 가지고 고혈압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혈압은 어디서 오는 거지? 대부분은 심장에서 옵니다. 심장에서. 자, 고혈압을 우리가 이제 고쳐봤으면 여러분들 알잖아. 고혈압이 어디서 와요? 심장에서 옵니다. 대부분 다. 근데 고혈압 고칠 수 있는 의학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고친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에너지학밖에 없어요. 그럼 에너지학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심장을 고쳐? 고혈압을 고쳐? 심장을 고칠 줄 알면 고혈압이 고쳐집니다. 자, 그럼 심장을 어떻게 고치길래 고혈압이 고쳐져? 똑같습니다. 자궁 비대, 심장 비대 원리가 똑같아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대장이 뭐지? 대장증후군. 대장증후군을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진찰을 하면 대장의 두께가 얼마인 걸 잰답니다. 대장 두께가. 이게 전체 두께가 뭐 9cm, 9cm라든가 그러지 아마? 9cm. 8cm, 9cm. 그래서 이제 9cm 정도 되면 대장증후군이에요. 자, 그럼 대장증후군 못 고치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 대장증후군 왜 못 고치지? 창자에 물이 찼단 말이야. 창자 벽에.
그러면 창자가 벽이 두꺼워지면서 겉에도 커졌고 안에도 작아졌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운동을 못하는 거야. 둔탁해져서. 이제 우리가 지방간이 이제 물 찬 것하고, 그 다음에 간경화가, 이 간이 굳어지는 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어떻게 해? 병원에서 잘라버려요. 대장을. 자릅니다. 자르고 이제 소장과 뭐 대장, 뭐 직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지? 자, 대장을 잘라냈으니까 대장은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 그럼 소장에다가 이제 그거를 해서 직장 연결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먹으면 바로 나와. 바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먹고 나면 화장실 바로 갑니다. 바로.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는 어떻게 하지, 그걸? 그 대장에 물 빼면 돼요. 물 빼면 대장벽이 얇아집니다. 그럼 얇아지면 기능이 그냥 살아나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물 찼다고 그러는데 누구도 이 얘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무릎에 물 찬 것 하나도 못 빼는데 누가 이거 알아들어요? 모릅니다. 자, 우리가 무릎에 물이 찼어. 그럼 병원에 가면 주사기를 뺀단 말이지. 그런데 주사기를 빼면 100% 다 빠지나? 안 빠집니다, 절대. 많이 빼면 70%예요. 70%예요. 자, 그러면 자, 무릎에 물은 왜 차는 거지? 무릎에 힘이 없으면 물이 찬단 말이죠. 그 무릎에 힘을 올리면 우리 에너지가 어떻게 하지? 무릎에 힘을 올리면 즉시 50%가 자기 자리에서 빠져요. 바로 빠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릎에 물 빼기 운동을 하면 싹 다 100% 다 빠집니다. 다. 자, 무릎에 물 찬 것도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장 비대 이러면 심장이 왜 두꺼워지는지 모르면 다만 두꺼워진 건 병원에서 정확히 합니다. 진단을 하면. 왜 두꺼워진지 몰라요. 그리고 두꺼워진 걸 얇게 할 줄 모릅니다. 자궁 비대 걸려도 똑같습니다. 자궁 비대가 걸려서 임신이 안 되는데 자궁 비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물 뺄 줄 모르기 때문에. 물 빼면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심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심장은 좀 더 오래 걸려요. 왜? 우리가 이제, 자, 여기 이제 심장 비대잖아? 맞죠? 벽이 두꺼워졌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돼? 요 공간이 여기 작아지는 거야, 요게. 여기 작아지면 뭐야? 피를 땡겨서 배출할 때 양이 작아지는 거야, 양이. 그리고 이게 벽이 두꺼우니까 둔탁해요. 심장은 열심히 뛰는데 피가 적게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적게 나가니까 점점 많이 뛰는 거야, 점점. 그래서 심장이 이제 가보가 걸리고 나중에 심장이 문제가 되는 건데, 자. 그럼 이 그림은 지금 보면 이 그림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 복벽하고 이 복벽에 보면 한 3배 정도 되죠? 4배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실제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왜? 심장이 힘이 없으면 우리 몸의 힘이 전체가 다 없어져요. 아무리 힘을 올려도 안 됩니다. 그 심장 수술했던 환자 봤지? 뭐 어떻더노? 고관절 그래 심장 수술했다 안 그랬어? 그거 달았댔다. 맞다. 그거 달았댔다. 그 사람도 한번 봤잖아. 어떻더노? 말이 아니지. 이제, 물론 이제 응급 상황에서는 현대학이 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응급 상황이 아닌 거는 우리가 고려를 잘 해봐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이렇게 둔탁해졌단 말이야. 이게 심장 비대라. 여기는 뭐 비후성 심근병증 뭘 이렇게 했는데 비자가 뭐지? 살찔 비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장이 살쪘다는 것이라. 자, 에너지학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어요. 왜 고치지? 물 빼면 그냥 요게 얇아져요. 이만큼 두꺼웠던 게. 요게 뭐 반만 얇아져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고쳐져? 심장에 힘을 올리면 고쳐져요, 힘을. 그럼 심장에 힘을 어떻게 올리지? 관건 이거라.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고혈압 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혈압 약을 보통 20년, 30년 먹으면 비대가 거의 대부분 다 걸려 있습니다.
자, 심장, 고혈압 약 중에 베타 차단제라고 이제 있어. 베타 차단제가 뭐 여러 제약회사가 만드는데 뭐 현대약품에서 만들고 또 종건당에서도 만들고 하여튼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베타 차단제를 먹으면 그건 심장에 힘을 떨어뜨려서 혈압을 낮춥니다. 자, 힘을 떨어뜨려서 혈압을 낮추는 까지는 좋아. 힘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심장이 힘이 없어서 점점점 무리처럼 두꺼워져요. 점점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뭔가 하면 여기 이제 판막 있잖아요. 판막이 우리 이제 집이 옛날 집 같으면 집하고 문이 돌아가면 문이 안 맞습니다. 문이. 판막이 여기 둔탁해져요. 그래가지고 피가 올라갔다 도를 새 내려와.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인공판막을 넣습니다. 인공판막을. 왜? 이게 살쪄가 둔탁해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피가 원래 이제 딱 올라가면 여기 딱 막아서 안 내려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심장 비대가 되면 나중에 이제 판막도 수술을 합니다. 자, 판막 수술하면 정상 작동되면 얼마나 좋아. 적상작동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심장 비대 고치면 되잖아. 자, 우리 에너지가 어떻게 고쳐요? 우리 에너지학에서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 주장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자, 심장의 펌프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 심장은 관절이 4개가 있어요. 이건 에너지학에서 제가 이제 개발하면서 하게 된 거예요. 자, 심장에 관절이 4개가 있는데, 심장 관절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안 배운 의사도 그러잖아. 자, 심장에 관절이 어디 있냐? 자기는 32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는데, 심장 관절이 처음 들어본다, 이기라.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러면 말이 안 되면 내가 이거를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할 체가는 없다. 그렇지만 고쳐보면 안다. 우리가 심장 관절 여러분 해봤잖아요. 자, 심장 관절 키우면 뭐가 되죠? 그 높은 열이 적시 내려요. 적시 내리잖아요. 1분이 내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해열제보다 오히려 더 빨리 내리지 않나?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심장이 두근거려. 그것도 방금 되잖아. 또 뭐죠? 심장이 조여. 이것도 방금 되잖아요. 그거 말고 수없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심장 진단을 어떻게 하지? 자, 병원은 첨단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초음파에다가 또 심전도 또 MRI 여러 가지를 하잖아. 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 병원의 이제 그 진단 시스템이 아주 과학적이고 정말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지? 그다음 정적일 때만 가능. 섰을 때. 운동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서 이제 오류가 무릎하고 똑같아요. 무릎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데 움직이면 아픈 거라. 자, 병원에서 무릎 아픈 걸 진단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왜? 가만히 세워놓고 하는 거라, 이게. 그럼 그건 절대 나오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가만히 있는데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나온들, 이게 어디 있는 걸, 어디 고장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제일 쉽게 하는 게 뭐라? 이제 우선 팔을 하잖아요, 팔로. 자, 심장 진단 어떻게, 왼팔 가잖아, 왼팔. 자, 왼팔 가지고, 내 이런 거 공개해도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팔을 당기면 네 팔에 힘이 있단 말이지. 요 팔이 심장에 딱 붙게끔 이렇게 딱 돼. 이렇게 하면 당기는 거라. 그랬을 때 어때요? 이렇게 하면 심장 에너지가 이 팔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쪽 팔보다 이쪽 팔이 약함의 정도에 따라서 심장의 에너지가 얼마나 빠졌거나 작동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잖아.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이 뭐죠? 정상이 없어도. 그럼 이 진단법 하면 되잖아요. 이 진단법 가지고 하면 심장이 얼마가 대충 진행된 걸 알잖아.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죠? 심장 관절을 진단하면 어느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걸 알잖아.
심장 관절 중에 관절을 4개를 다 진단한단 말이지. 그럼 어느 관절에 문제 생기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하면 그냥 방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 많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심장은 현재까지는 수술, 병원에서 약, 주사는 심장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거 말고는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심장을 그냥 자연 치유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이제 제가 해본 에너지학밖에 없는데, 에너지학은 심장 관절을 통해서 컨트롤 하는 거죠. 근데 심장 관절이라는 건 뭔가 그러면, 심장 관절은 이제 슬라이딩 관절이라고 제가 얘기 슬라이딩 관절이에요. 우리 이제 무릎 관절 같이 이렇게 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을 싸고 있는 근막이 고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붙어서 그걸 기점으로 심장이 흔들리면서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심장병이 있는 사람 대부분 왼쪽 다리하고 발이 고장났다 했죠. 자, 왼쪽이 고장나면 심장이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심장이 왼쪽에게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자, 봐요. 위에 있는 관절은 끌어올리려고 애를 써요. 옆에 있는 관절은 뭐지? 밀려나기 때문에 밀려서 밀어내야 돼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관절은 이게 심장이 밖으로 나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려야 돼. 자, 뒤에는 어떠지? 뒤에는 반대 역할이 돼요. 왜? 우리가 이제 이 어깨가 누구나 어깨 앞으로 굽어져 있거든. 그럼 이거는, 거꾸로 또 내려야 돼, 밑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심장 관절을 통해서 이제 이 심장을 컨트롤하고 통증도 없애주고 혈압도 낮추고 그 다음에 열도 내리고 또 그보다 더한 건 뭐죠? 예를 들면 이제 열이 높아가지고 그 다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이제 의식이 없어. 그러면 심장을 컨트롤하면 어때요? 의식이 방금 돌아옵니다. 즉시 손 떼는 즉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산소 포화도가 방금 올라가져요. 왜지? 심장이 산소 포화도하고 맞추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산소는 적게 들어오는데 심장은 막 빨리 뛰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산소 포화도가 이제 낮아지거든. 그렇게 하면 산소 포화도도 올라가고 혈압도 내려지고 의식이 방금 돌아요. 방금. 자,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보다시피 자, 이 심장을 여기 정상적인 심장이고 요게 이제 비후성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비후성이 살쪘다고 하면 이제 비후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 부표도 똑같은 걸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부표도 이게 크잖아요. 맞죠? 이게 요거 비하면 이게 크지. 그 심장이 전체가 커진단 말이지. 전체가 커지면 이게 심장 비대잖아. 심장 크면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심장에 힘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몸에도 힘이 없어요.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심장이 조절하는 게 뭐죠? 자, 심장이 혈관을 조절한단 말이지. 말초의 혈관까지 심장이 다 조절합니다. 근데 심장은 이제 자연적으로 조정하는데 심장은 내가 지시해서 심장이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심장은 스스로 혼자 작동을 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없어도 심장은 그냥 작동을 그냥 해요. 이거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심장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혈액을 넣으면 심장이 그냥 작동합니다.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심장 하다 마비됐다는 게 뭐라? 자다 죽었어. 그럼 심장 마비라. 심장 마비가 왜 일어날까? 심장 마비, 심장이 스톱한 거 아니라. 왜 스톱하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전기가 뛰지 않아서 심장 마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스톱,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임종할 때는 심장이 빨리 뛰어서 끝나요. 빨리 뛰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심장마비에 걸리는 경우는 이제 부정맥이 많잖아요. 자, 부정맥이라는 게 뭐지? 우리가 자, 부정맥은 우리 에너지는 어떻게 보죠? 부정맥이 심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정맥은 오른쪽 가슴이 처지면 부정맥이 와요. 자, 내가 부정맥 대표, 내가 그때 한 40년 정도 됐죠. 부정맥 심했어요. 그런데, 자, 부정맥을 나는 이제 어떻게 왔냐 하면, 군대 가가지고 여기 이제 쇄골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부러졌는데 이게 쇄골이 그냥 이제 훈련소에 부러졌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있다 보니까 쇄골이 이렇게 붙었어. 그래, 이게 쇄골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깨에 오른쪽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게 부정맥의 원인이 된 건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오른쪽 가슴은 왼쪽보다 한 2cm 정도 내려와 있고, 왼쪽은 올라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제가 심장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지, 아하, 부정맥은 오른쪽 가슴이 처져서 부정맥이 온다. 대부분은 부정맥은 오른쪽 가슴이 처져져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 가슴이 처져도 부정맥이 왜 오지? 부정맥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자, 여기서, 여기 우리가 정맥이잖아. 여기로 피가 들어간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 돌아서 여기로 해서 다시 돌아가지고, 여기로 나가서 여기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맥으로 들어오는 피가 공급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부정맥이 작동이 돼요. 자, 그럼 왜 안 되냐 하면, 오른쪽 가슴이 내려가 있으면 이게 심장이 약간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게 그 우심방의 작동이 약간 약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부정맥이 와요. 자, 피가 적게 들어오면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것만큼 이게 이제 이 맥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적게 들어오는 만큼 그 심장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정맥이 오는 거거든. 자, 근데 병원에서 어떻게 하죠? 배터리 넣잖아, 배터리. 왜 배터리 넣지? 이게 제대로 안 뛰게 되면 배터리 넣는 거예요. 배터리는 8년인가 뭐 10년 쓴대요. 쓴다는데, 배터리를 넣으면 강제로 땅땅땅 뛰게 해주는 거라. 자, 강제로 뛰게 해주면 피가 적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명이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심장을, 오른쪽에 있는 심장 관절을 올려주면 되는 거죠. 올려주면 피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이게 한 몇 분 해서 가슴이 조금만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 어떤 경우가 30년, 얘들 어릴 때니까 한 30년 됐죠. 거의 40년 가까이 됐겠다. 40년 전에 그러니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단 가슴을 한 1cm 정도 올려서 한 2cm 정도 쳐졌는데, 1cm 올렸는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래, 이제 이거는, 우리는 이게 이제 그 의사들 같이 구조적으로는 몰라. 그렇지만 이건 추정하는 것인데,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부정맥은 없어요.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왜? 심장이 삐뚤어지면서 약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하는데, 하여튼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오른쪽 가슴이 올라가면 부정맥은 없어집니다. 자, 우리의 공부하는 의사 중에도 부정맥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보니까 그건 왼발이 고장 났는데 오른쪽 가슴이 쳐져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심장을 했더니 부정맥이 없잖아요. 사라졌잖아.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의사가 났는데 이 친구가 그러잖아. 야, 이게 이렇게 해서 부정맥이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 부정맥인지도 잘 몰라. 자기가 부정맥을 진단한 게 있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그래, 이제 수술을 이제 뭐 11번인가 했으니까 이제 이제 그 얘기는 뭐 수술하라는 얘기는 이제 주변에 들어도 안 한대요. 안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심장 간절하고 해서 이제 케어를 해줬잖아. 그랬더니 한 5번 정도 했나? 그러니까 이제 부정맥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 지금 열심히 다니잖아. 그전에 숨 못 쉬잖아요. 알잖아. 이러면 잘 알잖아. 숨 못 쉬어가지고 10m밖에 못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심장을 해결해 놓으니까, 자, 주사도 잘 놓지, 힘도 좋지, 팔의 힘도 좋지, 좋잖아요. 다만 지금은 또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약간 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고. 자, 그래서 고혈압 약이 심장의 힘을 떨어뜨리고, 심장의 힘이 떨어지면 심장 비대가 걸리고, 심장 비대가 걸리면 심장에 문제, 여러 질병들이 옵니다. 그리고 심장 비대가 오면 동맥경화도 걸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원인은 뭐지? 고혈압 약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고혈압 약이 뭔가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하겠지만, 전 약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렇지만 이제 고혈압 약의 이제 원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뭐 베타 차단제, 뭐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심장 비대를 가장 촉진시키는 거는 베타 차단제라고 이제 있어요. 그게 심장 비대를 가장 촉진시키고, 베타 차단제를 그 고혈압 약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거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도 고혈압 약 오래 먹는 사람들 요새 심장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고혈압 약을 먹지 않고 고혈압을 고치는 거라. 더 좋은 건 뭐죠? 고혈압이 안 걸리게 하는 거지. 더 좋은 건 뭐라? 고혈압도 안 걸리고 그 심장병도 안 걸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왼발이 튼튼해야 돼요. 왼발에 문제가 없으면 심장병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맥은 어깨가 말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발이 튼튼하고 똑바르고 어깨가 착 펴졌다면 이 사람은 부정맥이 걸릴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이제 왼발이 고장나면 심장병은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만 이제 왼발을 고치고 어깨를 이제 고치고 심장 관절을 네 개의 관절이 그 좌우, 전후, 상하 균형에 맞게끔 하면 심장은 몸도 가볍고 피로도도 낮아지고 힘도 올라가고 심장이 달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은 다 그렇잖아. 위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지? 위장이 나쁜 거잖아. 눈도 있다고 생각하면 눈이 나쁜 겁니다. 심장도 자기가 달려있는 걸 느끼면 이거는 심장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 관련되어 있는 심장병이 오지 않게끔 하는 게 첫 번째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걸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심장 관련되어 있는 질병은 오지 않게 하고 만약에 왔으면 힘을 올려서 물을 빼면 된다. 그러면 심장 비대가 사라지면서 전체 다 정상으로 돌아가쳐요.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